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626페이지 급여 자료 입력을 볼게요. 급여 자료 입력은 급여 대장을 만드는 메뉴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 629페이지 공통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이 공통 사례는 회사 코드 2200번이에요. 2200번이고, 이 사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앞에 618페이지 공통 사례 사원 등록 했었죠? 그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 629페이지 공통 사례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사원 등록 우리가 앞 시간에 했었죠? 박찬호하고 홍길순.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주상민전자의 2019년 급여 지급 내역이다. 수당 등록 및 급여 자료를 입력하라. 단 프로그램상 자동 계산되는 공제항목은 무시하고 아래 주어진 자료를 반영하라. 자, 급여 자료 입력 있죠? 메뉴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F4 수당 공제를 누르세요. 자, 이건 뭐냐면요, 수당 항목들. 그러니까 급여 나갈 때 급여의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본급일 수도 있고 상여일 수도 있고 직책수당. 그게 수당명이고, 이 수당명을 과세와 비과세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자주 쓰는 수당 있잖아요. 자주 쓰는 수당은 프로그램에 미리 입력이 되어 있어요. 뭐 기본급이나 상여, 직책수당, 월차수당 다 과세죠. 그 다음에 자주 쓰는 비과세 항목,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로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수당 항목을 봤더니 문제에서 기본급이 있죠. 기본급 등록되어 있죠. 그럼 식대. 자, 식대는 항상 볼 때 이게 비과세가 맞냐 안 맞냐를 봐야 돼요. 프로그램은 비과세로 되어 있지만은 문제에서는 이게 비과세 식대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문제 한번 볼게요. 그 하단에 추가 자료 동그라미 1번에 식대는 점심 식사대로서 이외의 별도로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다. 비과세 맞죠? 밥을 주지 않으면은 비과세가 맞아요. 밥을 주면서 식대를 주면 과세인데 밥을 안 주기 때문에 비과세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 등록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고, 자, 자가운전보조금이 있죠.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비과세냐 아니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 자료 동그라미 2번에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 목적 외에 출퇴근용으로 지급한다. 이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 목적으로 지급할 때만 비과세가 되지, 이렇게 출퇴근용으로 지급하는 거는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 차가 없어가지고 자기 차를 회사 업무 보는데 이용하고 난 다음에 그 기름값이나 그 차 감가되는 비용을 변상받고, 변상받는 금액이잖아요. 변상받는 금액인데 이게 출퇴근용으로 쓰고 난 다음에 돈을 주는 거는 인정이 안 돼요. 업무용으로 썼을 때만, 뭐 출장 갈 때나 뭐 그런 용도로 썼을 때만 비과세단 말이에요.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사용 여부에 불호 체크를 하시고 안 쓸 거잖아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하나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세로 하시고 자가운전보조금. 자,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이 있는데 이 야간근로수당은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과세든 비과세든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원 등록 배우셨죠? 앞에서 이 사원 등록할 때 이게 생산직 여부에 야간근로 비과세 여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야간근로수당은 자동으로 비과세로 반영이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월정의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지 아닌지 판단도 해줘요. 판단해가지고 비과세이면은 비과세로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 과세다, 생산직이 아니면 이게 수당이 비과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과세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비과세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이라고 체크된 생산직하고 야간근로 비과세에 체크된 사원에 한해서만 여기 비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건드리지 마세요. 자, 그다음 자녀보육비를 봤더니 그 추가 자료 동그라미 3번에 자녀보육비는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하여 지급하며 박찬호는 4살 된 자녀가 있다. 그리고 추가 자료 동그라미 3번을 좀 다시 읽을게요. 자, 추가 자료 3번은, 자, 제가 잘못 좀 읽었는데, 자,
자녀보육비는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하여 지급하며 홍길순은 당해 연도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 홍길순은 당해 연도에 출생한 자녀가 있기 때문에 6세 이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비과세 항목 중에서 육아수당이 있죠.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해서 지급하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세 구분의 비과세를 체크하시고 수당명은 자녀 보육비. 자, 비과세는 반드시 비과세 유형을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프로그램이 이 비과세가 어떤 비과세인지 알고 한도액만큼만 비과세 금액을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유형에다가 F2를 누르시고 육아수당이에요. 육아를 치시면은 육아수당 검색이 되죠. 한도가 월 1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교육비 보조금이 있는데 동그라미 4번에 교육비 보조금은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죠. 과세예요. 교육비 보조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세하고 비과세를 구분하실 때 여러분들이 배운 비과세 대표적인 게 식대가 있었고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요 세 가지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비과세 항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더 알아두실 게 이제 야간근로수당 있죠. 생산직 근로자 1900,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 휴일 휴일 근로수당 있잖아요. 그것도 비과세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그 연구비 있죠. 연구보조비가 또 비과세가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나시면은 유형에다가 F2 유형에서 F1을 누르면은 비과세 유형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연구보조비 있잖아요. 월 20만 원 이내에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비과세가 자가운전 보조금, 그 다음에 여기 연구보조비, 기업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그 연구원들이 받는 연구수당이 있어요. 그럼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비과세가 야간근로수당, 식대, 그 다음에 육아수당.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이거 외에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수당은 다 등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공제항목, 급여 나갈 때 띄고 나가는 항목들이 있어요. 자, 띄고 나가는 항목이 국민연금, 그 페이 받더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있고, 이 기본적으로 세팅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조예비가 있는데 노조예비는 없으니까 하나 등록할게요. 노조예비이고, 공제소득 유형은 여기서 적절한 거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기타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공제 항목도 등록을 다 했어요. 자, 확인을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를 입력하는데 문제에서는 급여를 2월부터 12월 급여를 입력하래요. 자, 그럼 이게 기성연월일이 일을 한 달, 근로를 제공한 월을 넣는 거예요. 자, 2월달이고 2월달 급여를 언제 지급했냐 봤더니, 자, 문제에서 급여 지급일은 첫 번째 줄, 문제 첫 번째 줄에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래요. 2월 28일이겠네요. 그럼 박찬호의 기본급은 550, 그 다음에 식대는 15만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30, 자, 야간근로수당 25만원이고 교육비 보조금이 10만원인데 야간근로수당이 25만원 넣었더니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과세 쪽으로 빠져있죠. 지금 비과세는 식대 10만원 있잖아요. 15만원 중에서 10만원만 비과세로 빠져있고 나머지 항목들은 전부 다 과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 과세하고 비과세로 나눠주고 있는 거잖아요. 야간근로수당은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이거나 그 다음에 야간근로 비과세에 열하고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게 비과세로 빠져요. 그리고 비과세가 될 수 없는 게 월급도 지금 210만원이 훨씬 넘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야간근로수당은 과세하고 비과세 판단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공제하는 항목들을 봤더니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 자동 반영되는 금액이 있죠. 자동 반영되는 금액은 참고로 아까 사원 등록하실 때 박찬호의 보수 월액을 600으로 넣었죠. 거기 있는 공제 항목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자동 반영이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으로 하라죠. 그럼 박찬호는 210600, 건강보험은 1938800, 장기요양보험 같고 고용보험은 좀 다르네요. 코치기요 40950이고
자, 그다음 소득세. 소득세는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문제상 금액으로 바꿀게요. 412820 그다음 41280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찬호의 급여대장은 다 만들었어요. 보면은 급여가 총액이 가세 비과세 포함해서 630이고 띄고 나가는 게 91만 5,940원 해서 차인 지급액이 538만 4,060원인 거죠. 상단에 인쇄를 누르면은 급여대장이 뜨죠. 박찬호의 급여대장. 네.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은 일단 급여대장 만드는 메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럼 홍길순 넣어볼게요. 자, 홍길순은 기본급이 176만원. 그 다음에 식대가 10만원. 야간근로수당이 25만원. 그 다음에 자녀보육비가 20만원. 교육비 보조금이 4만원. 해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비과세를 해줬죠. 식대 10만원, 야간근로수당 25만원, 그 다음에 자녀보육비 10만원 해가지고 45만원이 비과세로 되어 있잖아요. 참고로 야간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25만원 전액 다 비과세 된 거고, 자녀보육비 10만원까지 식대 10만원 해서 45만원이 비과세이죠. 자, 그다음 공장보험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 입력할게요. 국민연금 81,000원, 건강보험료 56,160원, 장기요양보험 4,770, 고용보험료 11,700원, 노조회비 10만원, 소득세 1,500원, 지방소득세 15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참고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봤더니 동그라미 6번에 급여대장 작성 시 가세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수당은 추가로 등록하고, 그 필요한 수당을 추가로 등록했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 여부를 모두 부로 변경하며, 부로 변경하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놔둬도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부로 변경하라죠. 그래서 안 쓰는 거는 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사용하는 거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만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를 부로 선택하라고 하면은 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 급여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2월까지 입력을 했고,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입력인데, 3월달 거는 3월 말일자죠. 31일 하면 전월 데이터 복사래요. 매달 급여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복사하시면 될 거예요. 똑같이 복사하면은 똑같이 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한 달 한 달씩 입력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저는 좀 간단하게 상단에 지급 일자를 누르면은 입력된 항목들이 나와 있죠. 자, 2월달 거랑 3월달 게 입력되어 있는 게 나와 있고, 다중 복사를 누를게요. 그리고 4월부터 12월 거까지 당월 지급 말일자 31일로 하면은 알아서 프로그램이 말일자로 해줘요. 복사.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 쫙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참 12월까지 입력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참고로 상단에 지급 일자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우고 싶은 급여 대장이 있으면은 여기서 급여 삭제를 누르면은 삭제가 돼요. 그 달에 급여가 없어져요. 자, 그리고 요걸 누르고 난 다음에 5월 급여로 가고 싶으면 5월 거 가가지고 더블 클릭하면은 5월달 급여로 이렇게 바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급여 자료 입력은 지급 일자를 눌러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 급여 자료 입력이고, 그 다음에 요거 관련된 예제를 풀기 전에 바로 그 뒤에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교재 637페이지 가보세요. 자,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2월달 거 가볼게요. 자, 2월달에 급여 지급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급여 자료 입력에 입력된 걸 봤더니 지급 총액이 865만원이고, 이 중에서 과세가 810만원, 그 다음에 비과세가 55만원이잖아요. 가면서 세금을 총 얼마 띄고 나갔어요? 소득세가 여기 봤더니 두 명 합쳐가지고 41만 4,320원이죠. 국세 신고하는 거니까 소득세만 신고하는 거예요. 지방세는 지금 대상이 아니고,
41만 4,320원인데 이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인 3월 10일까지 세금 신고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신고하는 서식이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예요. 자, 그럼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가셔가지고 자, 기속은 2월달 급여죠. 이거를 2월달에 지급했죠.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이건 아니요 하세요. 무시하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명에 대해서 총 지급액이 845만 원이고 세금이 얼마예요? 41만 4,320원이죠.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는 그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어떻게 띄워줬느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는 신고서예요. 그 근로소득 지급할 때 세금 띄워주죠. 퇴직소득 지급할 때 세금 띄워주고 사업소득 지급할 때 3.3% 띄워주잖아요.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금액의 20%. 자, 그 다음에 뭐 이자 배당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험에서는 세무 2급 시험에서는 근로소득만 나와요. 뭐 퇴직, 사업, 기타 나머지는 세무 1급에서 배우고 세무 2급에서는 근로소득만 아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간이세액하고 중도퇴사 뭐 이런 걸로 이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총 지급액란이 845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는 급여자료 입력에 있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자, 그 내용들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 불러온 금액 중에서 총 지급액란이 좀 의문이 들 거예요. 왜 845만 원이냐? 자, 요거는 그래요. 요게 비과세가 빠져요. 근데 비과세가 전부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알고 싶은 비과세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는 서식이 있는데 이걸 지급명세서라고 해요. 직원들 개인별로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는 명세거든요. 참고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크게 이해는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 되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건데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는 누구한테 돈을 얼마 줬는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회사에서 급여 신고를 할 때는 이렇게 매달 신고하는 거는 인원이랑 총 지급액하고 세금 얼마 띄고 나갔는지만 알려주고 그것만 신고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한 해가 끝나고 그 다음 연도 3월 10일이 되면은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걸 지급명세서라고 하는데 혹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가보면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에서 비과세가 있어요. 이 비과세는 알려줘야 되는 비과세예요. 우리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비과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에다가 비과세 항목을 알려줘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얘들이 알려줘야 될 항목들이에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뭐 대표적으로 출산보육수당을 알려줘야 돼요. 야간근로수당하고. 근데 식대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안 알려줘도 되는 비과세 항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는 총 지급액란에 식대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이 빠진 금액이에요. 육아수당은 들어가 있어요. 야간근로수당하고. 근데 식대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이 빠진 총 지급액란, 총 지급액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총 지급액란은 식대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이 빠진 금액.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 페이지 641페이지 보시면은 그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에 그 가운데 네모 박스에 지급명세서에 반영되는 비과세 항목이 있고 지급명세서에 미반영되는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그 식대하고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지급명세서에 미반영되는 비과세 항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봤냐면요. 자, 급여자료 입력을 했더니 자, 급여자료 입력에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반영이 될 때 이 급여 항목 중에서 식대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빠진 금액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소득세 있잖아요. 이 소득세만이 대상이 돼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에 반영되는 대상. 그래서 요만큼 세금 띄고 나가는 거죠. 자, 639페이지 그 공통사례 2를 볼게요. 주 상민전자의 4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럼 4월달 4월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가 있냐면요. 전월 미환급세액 45만 원 있대요.
근데 전월 미환급수액란에 45만원 넣으면 돼요. 이 전월 미환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전달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었는데 그 환급받을 세액을 환급받지 않고 차월로 이월시켰을 때 전월 미환급세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요 란에 그냥 금액을 넣기만 하면 돼요. 넣을 때는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아닌 소득세만 넣어야 돼요. 자, 이 부분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사원이 만약에 1월 1일 날 입사를 해가지고, 자, 1월 한 달 동안 급여가 총 300이었어요. 자, 급여가 300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은 얼마 띄었냐면요, 5만원 띄었어요. 자, 세금은 5만원 띄었다라고 하면은 이 5만원 띄인 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세금 신고 납부해야 돼요? 다음 달 10일인 2월 10일까지 세금 신고 납부하죠. 이걸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에 총 지급액란에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총 지급액란에 300, 소득세 5만원 해가지고 신고를 해요. 자, 근데 이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는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가 안 나타나는데, 그걸 언제 제출하느냐? 그 한 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연도 2월달이 되죠. 그 다음 연도 2월달이 되면은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자, 그럼 지급명세서에 총 급여가 나올 거예요. 총 급여가 3,600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연말정산하는 거예요. 연말정산을 하는데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한 결과를 봤더니 결정세액이 10만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미 낸 게 1년 동안 해서 5만원에 12개월에서 60만원 미리 내놓은 거예요. 환급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50만원이 나와요. 연말정산한 거잖아요.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이 50이 나왔는데, 자, 요렇게 연말정산한 내역을 우리가 지급명세서라고 해요. 지급명세서라고 하고, 이 지급명세서를 세무세에다가 내야 돼요. 지급명세서를 세무세에다가 내야 되는데 3월 10일까지. 이걸 직원한테 줄 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고, 세무세에 낼 때는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럼 요거를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환급세액이 50만원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 환급세액 50은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자,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시키느냐? 참고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2월달 거였다. 자, 참고로 한 명 3,600 환급세액 5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자, 이렇게 반영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50만원만큼의 환급세액, 요거 몰라도 돼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참고로 얘기한 거고, 이 50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면은 이거를 있잖아요, 차월로 2월 시킬 수도 있고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차월로 2월 시킬 때는 그냥 이 다음 달에 낼 세금에서 까면 될 거 아니에요. 다음 달에 원천에서 낼 거 있으면 그 낼 세금에서 까면 되는 거고, 환급 신청을 하고 싶으면은 환급 신청액란에 금액을 적어가지고 환급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세무 2급 시험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환급세액이 있으면은, 아까 4월달에 환급세액이 얼마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대요. 45만원의 환급세액이 있었죠. 그러면 차월로 2월 시켰잖아요, 환급세액이 있었던 거를. 그럼 전월 미환급세액란에 이렇게 45만원 넣기만 하면 돼요. 넣으면은 올해 내 세금 41만 4,320원, 까고도 환급세액이 35,680원이 남아있죠. 이것도 차월로 2월 돼가지고 다음 달 낼 세금에서 까지 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전월 미환급이 나오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급여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 묶어가지고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급여자료 입력을 하면은 그 내용이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 필수 예제를 좀 더 풀어볼게요. 자, 교재 632페이지 보세요.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벤처기업인 주지민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직 사원 이경자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11월분 급여자료 입력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회사 코드는 1002번이네요. 자, 급여자료 입력 가셔가지고, 자, 일단은 수당하고 공제 누르시고, 자,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식대가 있죠. 식대가 있는데 이 식대가 비과세냐 봤더니 수당 내역의 식대는 당회사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로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밥을 주면은 비과세가 아니라 가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비과세 식대는 사용 여부에 불허하고 과세 식대를 등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야간 근로 수당에 25만 원 있는데 그 문제에서 봤더니 야간 근로 수당은 업무 시간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 야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근데 이 사원이 생산직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 근로 수당은 비과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가세로 선택을 해요.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여부의 여로 체크하고 야간 근로 비과세의 여로 체크한 경우에만 이 수당이 비과세로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돼요. 물론 요거를 사용 여부에 불허하고 과세 야간 근로 수당을 새로 만들어도 되긴 해요.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가 있는데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예요. 연구원들은 연구보조비가 비과세가 되는데 월 20만 원까지. 근데 이 연구소가 기업부설 연구소니까 H10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육아수당 비과세죠. 육아수당 비과세. 근데 거기 세 번째 점 봤더니 육아수당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비과세용 육아수당 선택하시고 그 다음 직무수당이 있는데 직무수당은 과세예요. 여러분들 수당자 붙은 거는 명칭 여하를 분문하고 거의 다 가세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과세 빼고는 수당자 붙은 거는 거의 다 가세라고 보세요. 자, 그러면 사용 안 하는 것들은 문제에서 사용 여부에 불허하래요. 불허. 그러면은 자, 기본급은 사용하고 상여는 안 하니까 부, 직책수당도 부, 월차수당도 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쓰는 것들이죠. 자, 공장목은 추가로 하나 더 등록할게. 사내 대출금 있네요. 사내 대출금. 이건 대출이죠. 자, 그럼 수당 항목하고 공장목 등록을 다 했어요. 확인. 자, 급여는 11월 급여. 지급을 언제 했냐 봤더니 급여 지급일은 30일이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자, 기본급은 300. 그 다음에 식대는 10만 원. 야간 근로 수당도 안 해도 되네요. 죄송해요. 자가운전 보조금 부. 자, 그 다음에 야간 근로 수당이 25만 원. 비과세는 안 빠지죠. 생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보조비 20만 원. 육아수당 10만 원. 직무수당 20만 원. 국민연금 13만 5천 원. 건강보험 9만 1,800원. 장기요양보험료 7,810원. 고용보험 2만 1,770원. 사내 대출금 50만 원. 소득세는 문제랑 똑같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풀어볼게요. 2번. 다음 거는 그냥 닫고 나오시면 되겠고. 이번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전선의 사무직 사원 이대길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1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 단 수당 등록 및 공지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할 것. 자, 그럼 1003번 주식회사 전선이고 급여자료 입력하셔가지고 자, 몇 월 급여냐 봤더니 일단 수당 공제에 들어가셔서 얘를 등록해야 되겠죠. 자, 기본급 그 다음에 상여가 있고 식대가 있는데 식대는 옆에 추가 자료 봤더니 회사의 직원은 모두 구내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대요. 과세겠네요. 밥을 주면은 과세죠. 야식은 돼요. 야식은 중식을 주면서 야식대를 지급하는 거는 그거는 비과세가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근데 밥을 주면은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썼죠. 근데 야식 주는 거는 비과세에 영향을 안 미쳐요. 야근 시키면서 밥도 안 주면 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식대 과세 식대를 하나 등록하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죠. 왜냐면은 오른쪽에 봤더니 아니네, 이것도 과세겠네. 네 번째 점에 이 대길 씨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예비를 받는 대신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자기 차가 아니잖아요. 배우자 명의의 차이기 때문에 과세예요, 과세. 그래서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자, 그 다음에 야간근로 수당이 있는데 얘는 생산직이에요. 생산직이 아니죠. 사무직 사원이기 때문에 과세인데 그냥 놔두면 돼요. 자격수당이 있는데 자격수당은 과세예요. 육아수당은 비과세죠. 6세의 자녀가 있나요? 추가 자료에 있다네요. 만 2세하고 만 5세 2명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자녀 수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10만원이에요. 비과세 금액은. 육아수당 FE 육아수당. 자, 그다음 공제 내역에 봤더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교양보험, 고용보험. 네, 뭐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세팅된 거 그 외에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급여가 몇 월 급여냐면요. 1월분이네요. 1월 지급을 언제 했냐 봤더니 매달 말일이라죠. 그다음 사용하지 않는 거는 프로 체크하라고 쓰니까 직책 수당은 부, 월차 수당도 부. 자, 기본급이 180, 상여가 25만원, 야간 근로수당이 20만원, 식대가 12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15만원, 자격수당 5만원, 육아수당 20만원, 국민연금 8만 1천원, 건강보험료 55,080원, 장기요양보험 4,680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가 56,180원, 지방소득세가 5,610원.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급여 입력을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다음은 주 상민의 생산직 사원 노기철의 5월분 급여 자료이다.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을 한 후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 공제 항목은 주어진 자료에 의한다. 자, 회사 코드는 1004번이죠. 자, 급여 자료 입력하셔가지고 수당하고 공제를 등록하셔야 되는데, 자, 기본급 180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더니 자가운전 보조금은 직원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자가운전 보조금을 20만원 지급하고 있다.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비과세가 맞아요. 식대는 위에 봤더니 회사는 매월 10만원씩 식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야간 근무 시에는 별도로 음식물을 제공받는다. 야식은 돼요. 야식을 주는 경우에는 비과세에 영향 안 미쳐요. 설수당은 회사가 명절에 지급하는 수당이 명절에 지급하는 거니까 이건 과세예요. 야간 근로수당은 야간 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임. 노기철 씨의 직전연도 총급여는 2,750만원.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원 등록 가보시면은, 자, 생산직 여부에는 일단 열하고 체크하세요. 야간 근로는 비과세의 부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을 넘었기 때문에 야간 근로 비과세는 안 돼요. 자, 그럼 수당 공제에 가셔가지고 기본급,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식대 비과세, 설수당 하나 등록하면 되겠네요. 설수당. 저는 이 문제는 뭐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부로 체크하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놔둘게요. 자, 급여가 몇 월 급여예요? 5월 급여. 지급은 31일. 기본급은 180. 사용하지 않는 거를 부로 체크해도 되고 별 말이 없으면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식대가 10만원, 설수당이 40만원, 야간 근로수당이 15만원, 국민연금이 가불금이 있었네. 수당공제에 가불금. 가불금은 대출이죠. 대출로 체크하시면 돼요. 빌려간 돈이니까. 자, 국민연금 63,000원, 건강보험료 42,840원. 그 다음에 가불금이 20만원, 소득세가 3770원, 지방소득세가 307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고 야간근로수당은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을 넘었기 때문에 과세로 빠지고 있어요. 비과세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급여자료 입력은 다 했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 필수예제 하나만 좀 더 풀어볼게요. 자, 교재 640페이지 볼게요. 자, 640페이지에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 필수예제이고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자료를 보고 주 세원의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작성하라. 회사 코드는 1001번.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 가시고 자, 1번에 당월 정규 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이 있어요. 자, 거기에 급여가 몇 월 급여예요? 5월 급여죠? 그럼 기속이 5월, 지급이 5월. 자,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자, 거기 정규 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에 인원수가 총 몇 명이에요? 1명, 2명, 3명, 4명이죠? 그럼 간이세액표에 근거해서 세금을 떼고 나갔는데 인원 4명이고 총 지급액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급액란은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뺀 금액을 넣으면 돼요. 비과세 중에서 빠지는 게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그것만 알면 돼요. 뭐 육아수당하고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고 자, 그러면은 그 기본급이 총 900이고 상여가 120, 식대가 40이 있는데 식대 40을 뺀 1020만원을 입력해야 돼요. 자, 그다음 소득세만 넣어야 돼요. 지방소득세는 고려하면 안 돼요. 요거는 국세를 신고하는 서식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저기 다른 지방세로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아니고 근로소득세, 소득세만 신고 72,000원. 자, 그 다음에 2번에 당월 공장 일용 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이 있는데 일용직이 총 몇 명이냐면요. 3명. 총 지급액이 275만원이고 그 다음에 세금 얼마 떼고 나갔어요? 13,500원이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기타 사항에 봤더니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어요. 세 번째 전월 미환급세액이 얼마가 있대요? 17,500원이 있다죠. 지방소득세는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17,500원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번 달에 내야 될 세금이 68,000원 이렇게 나오죠. 다 하고 난다면은 마감을 눌러도 되고 저장을 눌러도 되고 나오면은 닫고 나오면 자동 저장이 되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급여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나오니까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 요 세 가지 주제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